금방 보신 영화 거인 연출한 여전히 사는 게 숨이 차는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김태용 감독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혹시 그 타미의 그라고 생각하신 관객 여러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김태용 감독님보다 더 큰 감독님 되신 김태용 감독님이시고요. 오늘 제가 아까 앞서서 영화 재미있게 보셨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재미있는 영화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고 그렇게 즐기고 그런 재미를 느끼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같이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무게를 고스란히 심장으로 느끼는 그런 재미도 있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거인이 수자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봤고요. 감독님께 첫 질문, 근데 굉장히 인터뷰에서 많이 질문을 물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일단 이 거인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거인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먼저 좀 감독님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거인은 우선 이렇게 그러니까 소년 때 어릴 때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감당해야 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걸 감당을 해버려서 이게 몸만 너무 커버린 아직 마음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아직 아이인데 몸만 너무 커버려서 사람들이 이제 다 더 이상 다가오지 않으려는 그런 영재의 모습이 꼭 거인 같아가지고 또 저희 영화에서 이제 밥 먹는 장면들 보면은 그 꼬마애들 사이에 딱 그 영재만 뚝 하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 거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인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 영문 제목은 샌미플이라고 저 나를 붙잡아줘가 아니라 나를 놔줘라는 뜻으로 조금 더 영재라는 캐릭터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참 능력자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감독님 이 캐스팅 말이에요. 정말 모든 캐스팅, 모든 조단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캐스팅 참 어마어마하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로만 이렇게 알차게 생기셨잖아요. 전체 캐스팅을 하실 때 좀 시호식 배우는 당연히 그렇고 캐스팅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아직 제 눈에는 성이 안 차는데 다 열심히 많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를 시작했던 어떤 이유가 사실 그 배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뭔가 배우를 다루는 일, 그래서 연극 연출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이런 일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 관심이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배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감독님들에 비해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가 어쨌든 그 역할을 연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살아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은 최우식 친구가 우식이가 참 대견했던 거는 그 역할 영재라는 되게 쉽지 않은 친구를 그래도 한 달 촬영 동안 살아내줬던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연기를 보고 캐스팅하기보다는 조금 대화를 막 나눠보고 약간 그러니까 소개팅 하듯이 여자 모르듯이 네. 그래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이 친구가 그 사람을 공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그릇이 이 아이를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인가. 그래서 그분의 그 배우분의 이제 1년의 개인사, 가족사, 보장자산, 지방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이제 보면 짧은 역할이라도 이 배우 하고 눈에 들어오는 배우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박주희 배우 같은 경우도 이 영화가 지금 개봉하기 전에 지금 마녀라는 영화도 굉장히 호평 받고 있었고 요새는 그 신스틸러라고 불리는 우리 양준 감독님도 배우로서 출연을 하셨고 최우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영화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의 경험이
무로 따져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힘든 캐릭터이기도 하고 전체 영화를 사실은 우식 씨가 다 짊어지고 가는 이런 캐릭터라서 우식 씨를 딱 캐스팅해야겠다라고 맘먹었을 때 어떤 계기 같은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 이 친구다. 이렇게 확신하신 어떤 계기가 있다면. 사실 그 확신이라기보다는 확신을 해나가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 최우식이란 친구를 처음 알게 됐던 건 2년 전에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그 유대열 감독님의 에뛰드 솔로우라는 단편을 보고 되게 마스크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여리고 순하게 생겼는데 되게 눈이 되게 남자답고 비리고 거칠고 그래서 그런 남자 배우가 되게 마스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조금씩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뭐 저희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뭐 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되게 대본 받고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그 친구 소속사 친구들한테 이제 건너 들었는데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사실 욕심 어쨌든 20대 배우가 한 작품을 끌고 가는 작품이 흔치 않으니까 되게 욕심은 나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영재라는 친구가 처한 환경이랑 우식이가 자란 환경이 너무 반대되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또 감독 앞에서 감독의 자전적인 임무를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어쨌든 우식이랑 하자. 그래서 별 큰 결심은 없었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영화 작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 작업에 익숙해지는 감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과정을 익숙하게 만드는데 서로가 좀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도 많이 애쓰고 그 친구도 많이 애쓰고 그래서 저희가 그 4개월간의 과정을 되게 잘 버텨서 중간에 막 헤어질까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을 잘 버텼기 때문에 이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이제 저의 얘기는 거의 안 했고요. 이제 연기를 지도하거나 특이할 때 저의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우식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식이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도 되게 서울을 되게 낯설게 생각하는 약간 이방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우식이한테 되게 많이 듣고 저희 촬영할 때는 이제 나는 그때 이랬어라기보다는 우식아 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 마음이야 이러면 우식아 이러면서 또 하고 그래도 이런 어떤 일종의 작전들이 우식이와 저의 어떤 작전이 잘 통해서 영재라는 인물이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어느 정도의 담담한 온도로 나오지 않았나. 사실 여러분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확인을 하실 수 없지만 저희 말을 믿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원 감독님의 눈매랑 최우식 씨의 눈이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저도 다시 가까이서 보면서 느낀 우식 씨 팬클럽 웃음은 뭐죠? 아니요, 눈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닮으셨고, 그리고 약간 빛나는 검은 동자,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비슷해서 저는 감독님 눈에 이렇게 보면서 이 닮은 눈 때문에 최우식 배우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참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이 나오면 꼭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스무비 11월호에서 확인해 보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간단히 영화를 보셨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저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영화는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그래서인지 자꾸 제 귀에도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확 박히더라고요. 그럼 나는 누가 책임져? 내 동생은 누가 책임져? 너는 당신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책임이라는 얘기를 저도 굉장히 무겁게 느끼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님이랑 이제 저 예전에 인터뷰를 하다가 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서 제목을 뽑았는데 저는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 기자가 아이들은 스스로를 구원한다 라는 제목을 뽑았었더라고요. 이 영화도
누군가가 키워주고 누군가가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감독님이 이 이야기를 구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첫 영화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실제로 제가 그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저 그룹홈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신흥심은 없는데 이게 신부가 되려고 되게 많이 아둥바둥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어떻게 거쳐서 뭐 어떻게 아둥바둥 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그냥 막 열심히 단편들을 찍다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할 수 없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됐고, 근데 그게 되게 공허하고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뭔가 태어나서 그게 자라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나는 날 책임져야 돼?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부모와 어떤 가족을 원망하는 힘으로 되게 꾸역꾸역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지? 무슨 용기로 살아가나? 이런 사실 30대를 앞두고 좀 막막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영화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영화로 어떤 해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시절을 또 뭔가 스스로는 또 위로해주고 싶었고 사람들과 함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고, 영화 감독으로서는 10대를 다루는 이제 성장 영화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 폭력, 왕따, 성폭행이 등장하지 않는 10대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10대를 좀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라 그 10대의 진정성과 그리고 약간 그 서글픈 영악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재라는 친구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영화적으로 보였을 때 좀 다른 미덕이 있지 않을까, 좀 다른 영화들에 비해. 그리고 이제 그 성장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자신에게 처한 고난에 너무 담담하고 내 팔자르니 하면서 그걸 너무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저 사실은 10대라는 시절이 되게 인생에서 제일 가장 저항이 심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정말 그 인물들이 그렇게 거쳤을까? 그래서 좀 정말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좀 자기를 구원하고 자신의 살아갈 방향을 좀 찾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제가 딱 이 나이 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이러면은 영화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적으로 더 돋보이는 소재를 찾게 되고, 그래서 딱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좀 같은 눈높이로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해서 데뷔작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저는 거인을 볼 때 그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카메라가 그 인물을 다루는 시선의 거리를 좀 다양하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최우식 씨뿐만이 아니라 배우들의 이렇게 바스샷 중에서도 조금 더 얼굴에 가까운, 그렇다고 완전히 클로즈업 샷은 아니고 이 얼굴의 표정을 가까이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딱 그 거리의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돋보였어요. 마치 그 사람의 아주 미묘한 표정 변화라든지 얼굴만으로 그 감정을 반드시 읽어내고 담아두고 싶다라는 어떤 감독님의 의지가 보이는 샷들이 많이 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를 찍으실 때 인물들의 이제 감독님 다가가시는 거리에 대해서도 약간 설정을 해두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까이 들어가 버리면 또 그것도 과잉일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덤덤히 쳐다보시기만 하기에는 또 이야기가 너무 내 이야기고 하다 보니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리, 생각하셨던 어떤 거리가 좀 궁금해요. 캐릭터에. 우선은 여기 등장하는 영재를 비롯해서 인물들을 거리두기 하면서 객관적 시선에서 보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좀 관객들이 이 영재라는 친구를 2시간 동안 좀 체험했으면, 영재라는 친구의 삶을 체험했으면 하면서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우식이가 연기를 너무 맛있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히 근데 20대 배우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뭔가 준비한 연기보다 어떤 연기를 끌어올리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인물을 뭔가 이렇게 표현할 때의 그 순간을 놓치기가 싫어서 자연스럽게 또 클로즈업이 또 많이 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최우식 배우가 상을 이번에 받았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배우에게 주는 올해의 배우상 남자 주연 배우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배우상이 사실 감독상이거든요. 배우에게 어떤 디렉션을 어떻게 잘하셨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배우의 연기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배우상은 감독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최우식 배우에게 감독님이 현장에서 혹은 영화를 촬영하기 전, 후에 어떤 좀 인상적인 디렉션을 주신 게 있었을지 궁금했어요, 영화 보면서. 제 입으로. 아니 저는 되게 정말 신묘한 체험을 했던 게 제가 딱 그룹홈 들어가던 날에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근데 너네 아버지 또 언제 온대?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한참을 울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14년 동안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산영화제 폐막식 때 이제 우승이가 상을 받으러 가서 우승이가 딱 가서 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어쨌든 저 사실은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냥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겪지 않아도 되는 감정과 겪지 않아도 되는 체험인데 얘가 좀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너무 좀 어두워지지 않을까 자기 속으로 저랑 나이 차 별로 안 나가지고 형이 된 마음에서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디렉션 했다기보다는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저희 마지막에 성당에서 이렇게 우는 장면을 찍고 우시가 이제 성당 밖에 나와서 우시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감독이 진짜 그때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또 너무 내가 너무 잘했다 이러니까 또 막 기분이 또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진짜 이 영재라는 친구 이제 딱 온몸을 다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그 순간 그러니까 참 옆에 지켜보면서 대견했던 거는 최우식이라는 친구가 영재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참 성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정말 진짜 지급대 어쨌든 철딱선이 없는 애긴데 제 눈에는 근데 인물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번에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그런 감정도 겪으면서 되게 어른스러워지고 어떤 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저도 사실 우식이 연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받았고요. 우식이가 저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눈치 보면서 카레 먹는 장면 그 장면 보면서 저는 되게 놀랬던 게 쟤가 어떻게 그때 내 마음을 알까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뭔가 저의 마음을 되게 많이 연기해주면서 되게 거기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은 아니라도 살면서 10대 시절에 느꼈던 어떤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지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누구나 사실은 한 번씩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다들 위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가 참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사람이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천정이 한 어깨쯤 내려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무거운 공기가 내 어깨 위로 천정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쭉 가지고 가시다가 이제 우식이가 한번 터뜨리는 장면에서 감독님도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더 드라마틱한 터트림 이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카타르시스를 위해서라도 더 어떤 이야기들을 더 극하게 과장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마저도 약간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어떤 무게감을 끝까지 유지하셨다는 거에서 저는 이 영화가 참 대단한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감독님이 그 연출하신 의도에서 그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해서 분출할 수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어떠한 의도로 좀 찍으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저의 가장 기본적인 연출의 그 가이드라인은 저는 우식이의 감정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우식이의 진심이 나올 수 있는 극한까지가 저는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상을 끄집어내면 사실 그거는 이 영화 갖고 있는 어떤 진정성에 많이 훼손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이 영화가 어쨌든 한 아이의 인생을 계속 2시간을 봐야 하는 영화고, 어쨌든 자극적인 어떤 뭔가 영화를 포장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가 없어서 정말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네.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감독님? 네, 여튼 그래서 근데 저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영화가 상업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진심을 발휘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다음 네네 그래서 네 그렇게 크게 어떤 어떤 대본조차도 어떤 저의 일련의 감정과 저의 어떤 책임지지 못하는 어른들과 세상에 대한 저의 되게 분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쓰여져 가지고 딱 그 정도가 그 정도 애초에 시작했던 그 정도에서 그렇지 않았나. 이 영화를 사실 저는 예전에 봤는데 그 영화 같이 본 나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애들은 왜 반항도 안 하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면 밖에 나가서 싸움박질이라도 하고 소위 뭐 돈을 뺏어서 뭘 술을 마신다거나 정말 담배를 피운다거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탈 행위들조차도 안 한다. 왜 그렇게 안 할까?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모르게 얘기를 거기다 대고 제가 대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잠깐의 일탈이 자신들을 얼마나 더욱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할지를 아는 애들이라서 차마 그걸 한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는 애들이라서 아마 그걸 안 할 것 같다고, 특히 이 영재는 그랬을 것 같다고, 그런 아이일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대답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잘하셨네요. 정답. 이해했나요, 제가? 이 캐릭터를 잡으실 때도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이 영재가 너무 속이 차 있는 아이라서 그만큼 더 표현하거나 그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럴 거면은 진짜 신부들은 공부를 하면 되지 왜 저러냐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면 되지라는 어떤 해결책은 그거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시선이고 그 아이의 그때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애들이 뭐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실 뭐 저 스스로도 뭔가 되게 놀고 일탈하고 이런 되게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없다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개봉과 동시에 사춘기가 와서 같이 사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냥 딱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집을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영화가 아니라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영화라 가지고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과 되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뿐만 제가 너무 감독님 독점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관객 여러분